자,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202페이지 6-1-2 물질이 뜨고 가라앉는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은 여러 가지 물질의 밀도를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비교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밀도가 물질의 특성임을 설명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자, 여기 우리 교과서에 보면은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자, 은반지하고 백금반지를 우리가 눈으로 봐서 보면은 얘네들이 거의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얘네들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그 얘기예요. 자, 그림으로 보면은 뭐 실질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니까 우리가 한번 이와 같이 사진으로 한번 볼게요. 자, 하나는 은반지 사진이고 하나는 백금반지의 사진이에요. 자, 어떤 게 A가 은반지일까요? B가 은반지일까요? 그래서 이와 같이 사진이라든지 실물로 봐갖고서는 어떤 게 은반지고 어떤 게 백금반지인지 모른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얘를 알아보는 방법이 질량을 측정을 한다든지 뭐 부피만을 측정을 해갖고서도 사실은 누가 백금반지고 누가 은반지인지 모르죠. 뭐 은반지라 하더라도 더 양을 많이 넣으면은 질량이 많이 나갈 수 있으니까 단순히 질량과 부피를 질량을 측정을 해보고 부피를 측정하는 것만으로는 어떤 게 백금반지고 어떤 게 은반지인지 구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어떤 물질을 갖다가 질량을 부피로 나누면은 걔 같은 경우는 물질마다 다르기 때문에 물질을 구별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밀도라는 개념이 들어갔는데 밀도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물질의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을 갖다가 밀도라고 합니다. 즉, 단위 부피당 질량이라는 얘기예요. 단위 부피라는 것은 1을 뜻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 202페이지 보면은 이런 식이 나와 있죠. 그래서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예, 당연히 알고 있으셔야 돼요. 자,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단위 부피당 질량이라는 것은 그것을 이제 밀도라고 하는데 이거 밀도도 사실 한자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밀이 무슨 밀일 것 같아요? 예, 빽빽한 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밀도라는 것은 어떤 물질이 있을 때 걔가 단위 부피당 얼마나 빽빽하게 질량이 들어가 있느냐, 예, 그런 것들을 나타낸 값이 바로 예, 밀도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단위를 한번 알아볼게요. 자, 질량의 단위로는 뭐가 있냐면은 그램이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램이니까 예, 킬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피의 단위로는 뭐가 있을까요? 예, 일단은 세제곱 센티미터가 있죠. 자, 세제곱 미터도 있고 뭐 기타 등등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쓰는 것이 질량으로는 단위를 그램을 쓰고 자, 부피로는 단위를 세제곱 센티미터를 씁니다. 그러면 이 식에 따르면은 질량의 단위가 그램이고 자, 부피의 단위가 세제곱 센티미터죠. 자,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당연히 분수는 나누기가 되겠고 자, 그럼 얘를 한 줄로 써주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쓰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제곱 센티미터는 이제 우리가 직접 부피를 측정하니까 요 단위가 편하고 어떤 이제 액체의 부피를 할 때 우리가 우유 너 몇 미리 우유 먹니 그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이제 단위를 뭘 쓰냐면은 세제곱 센티미터도 많이 쓰지만 예, 단위로 미리리터라는 미리리터 우유 200ml 먹어 뭐 이렇게 예, 미리리터 단위도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그램 퍼 세제곱 센치를 쓰기도 하고 또 미리리터가 나오니까 단위가 또 여러 개 나와서 이거가 복잡하겠구나 라고 고민이 될 수가 있을 텐데 다행히 1세제곱 센티미터랑 1ml는 예, 같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 측정할 때는 그냥 그램 퍼 미리리터 세제곱 센티미터 대신에 미리리터를 사용을 하셔도 예,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밀도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밀도를 한번 직접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학습지 6-3의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6-3의 학습지 6-3의 3번 문제를 보면은 여기 3번 문제 요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가로 4cm, 세로 2cm, 높이 3cm인 중류 면체의 고체 질량을 측정하였더니 12g이었다. 자, 이 고체 밀도는 몇 그램 퍼 세제곱센티미터인지 구하시오 그랬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단위를 보셔야 되는데 단위는 이제 센티미터로 나왔으니까 얘네들은 세제곱센티미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질량은 그램으로 나왔으니까 그대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밀도. 자, 밀도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되죠? 예, 단위 부피당 질량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밑에가 부피, 자, 위에가 질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질량이 얼마라고 그랬죠? 그렇죠. 12g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2를 넣어주시고, 자, 부피를 구하려고 하는데, 자, 직육면체 모양의 부피 구하는 공식. 자, 여러분들, 여기다 좀 쓸까요? 예, 부피 구하는 공식, 직육면체 부피 구하는 공식, 어떻게 되죠? 그렇죠.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가 되겠습니다. 여기 친절하게 다 측정했네요. 그래서 4 곱하기 2 곱하기 3 하면은 24 단위는 센티미터니까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24를 집어넣으면은 딱 떨어지네요. 자, 그래서 2분의 1이고 우리가 밀도를 구했을 때 이제 얘네들을 분수로 쓰면은 크기 비교가 좀 잘 안 되죠? 예, 그래서 얘는 이제 보통 소수로 고쳐줘요. 그러면 얼마가 되죠? 자, 0.5. 자, 단위 꼭 써주셔야죠.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밀도를 구할 때는 어떤 물질의 질량을 구하고 부피를 구해갖고서 이렇게 식에다 대입을 하면은 돼요. 그런데 이제 부피가 여기 나온 것처럼 항상 직육면체라는 보장은 없는 거죠. 그러면 모양이 불규칙한 어떠한 고체 물질 같은 경우는 질량이야 그냥 저울에다가 올려놓으면 되는데 부피를 어떻게 측정하냐? 예, 그게 조금 고민이 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우리가 실험 영상을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크기가 다른 두 종류의 금속에 A, E, C, D를 표시합니다. 전자저울에 0점 조정을 합니다. 금속을 전자저울 위에 올려놓아 질량을 측정합니다. 눈금 실린더에 물을 넣고 부피를 측정합니다. 사실 아까 그 정육면체 금속들이 정육면체라서 그냥 길이를 재서 부피를 구해도 되는데 우리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불규칙한 애들은 어떻게 하는지 전반적인 방법을 보기 위해서 이 방법을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금속 A를 가는 실에 매달아 물에 완전히 잠기게 넣고 전체 부피를 측정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어떤 고체 물질을 갖다가 물속에 액체에다가 집어넣으면은 걔가 차지한 부피만큼 물이 이와 같이 밀려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물이 처음에 비해서 얼마나 밀려 올라갔는지를 갖다가 측정을 해갖고서 부피를 측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학습지 6-4로 와서 5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4번 문제가 없네요. 자, 30ml 들어있는 눈금 실린더에 아까 봤죠? 걔가 눈금 실린더예요. 질량이 48g. 자, 질량 나와 있습니다. 돌을 넣었더니 전체 부피가 46ml가 되었다. 자, 이 돌의 밀도는 몇 그램 퍼 밀리리터인지 쓰시오 그랬죠? 자, 밀도 구하는 공식 어떻게 되죠? 자, 밀도 구하는 공식은 예, 그렇죠. 부피분의 질량. 자, 부피분의 질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질량은 48로 이렇게 나와 있고, 자, 부피를 구해야 되는데, 어떤 이제 눈금 실린더에 처음에 이제 물이 30ml 들어 있었다 그랬죠? 근데 이 돌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퐁당 집어넣으니까 나중에 46ml가 됐대요. 그러면은 물이 올라간 높이가 바로 처음에 비해서 올라간 높이가 바로 부피, 이 돌의 부피가 되죠. 그럼 46 빼기 30을 해주시면은 이 부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46 빼기 30 하면 16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얘 계산하면은 딱 약분이 되겠네요. 그래서 48 나누기 16 해서 3 그램 퍼 밀리리터. 요와 같이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밀도 구해보니까 할만하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질마다 밀도를 구해보면은 얘네들이 갖고 있는 특성을 알 수가 있는데, 자, 교과서 204페이지 볼게요. 자, 그래서 자, 밑줄 그으면서 같이 볼게요. 자, 밀도는 일정한 온도에서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같은 물질에서는 일정해요. 그리고 표 6-1번 여기 보시면은 각각 물질의 밀도가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따라서 자, 이 밀도라는 것은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물질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밀도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제 계속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물질의 특성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거죠. 자, 물질의 특성이라는 것은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느냐, 각각의 종류에 따라서 구별할 수 있느냐를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물질의 특성이 되겠고, 자, 여기 표를 보시면은 이제 가장 우리가 잘 많이 보는 거가 뭐가 있죠? 물. 자, 물의 밀도 얼마일까요? 1.00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4도씨 물일 때 이렇게 되겠어요. 근데 이제 참고로 좀 보시면은 여기 왼쪽에 보면은 기체는 온도와 압력에 따라 부피가 변한다 라고 그랬었죠. 자, 1학년 때 배운 또 그러니까 보일 샤를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변해요. 그래서 기체의 밀도를 나타낼 때에는 온도와 압력을 함께 표시해야 됩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뭐 산소, 헬륨 얘네들 기체죠. 그랬을 때 여기 나와 있어요. 1기의 압력일 때 25도 온도일 때. 자, 이렇게 밀도가 나온다가 되겠습니다.